만약 유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점까지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VC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VC 자금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요. 세정 자본 조달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것이 다른 옵션보다 100%더 낫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너는 여전히 주식과 그런 것들을 유지하니까. 맞아요.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세부 사항에 숨어 있는 문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 4시 우리는 주사위를 굴리고 있어. 마테이는 금과 얼음으로 된 지식을 쏟아내고 펠릭스는 광고로 돈을 불리고 있어. 야쿱은 하늘을 쫓으며 세상을 디자인해. 우리는 투앤드 어 하프 게이머스 자정의 팀이야. UA 광고 동사 그리고 게임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해. 마테이, 펠릭스, 야쿱 통찰력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까지 그 분위기를 흔듭니다. 마테이 UA 마스터 목표를 향한 눈 사이버 공간의 하늘을 통해 데이터를 추적합니다. 펠릭스는 변장한 마법사처럼 달러를 쌓고 야쿱의 창조된 세계는 우리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립니다. 투앤드 어 하프 게이머스가 대화를 나눕니다. 작은 하키 스틱 당신을 지켜줄게. 광고는 아름다워 길을 밝혀줘. 빨리 클릭해 지체하지마. 아하 아함 아하 하하 허허 에이 아하 아하. 클릭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매우 특별합니다. 모든 에피소드가 특별하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정말 특별하고 더 특별한 에피소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야쿱,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건가요? UA 자금 조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VX의 제프를 팟캐스트에 모신 이유입니다. 그는 야쿱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설명할 것이고 많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쿱도 창업자이기 때문이죠. 맞나요?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네, 물론이죠. 우리는 모두 창립자입니다. 어쨌든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마테즈 란찰입니다. 저는 펠릭스 바베르입니다. 그리고 저는 야콥 레미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진행자들. 오스트! 예, 우리는 메이결 게스트로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청중님께서 기사를 해주시겠어요? 우리는 당신을 오랫동안 알고 있으니 시작해봅시다. 거의 너무 일찍 뛰어들 뻔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프 코엔입니다. 저는 여기 PBX 소로바골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를 찾는 주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BX에 합류하기 전에 저는 호마에서 기업 개발팀을 이끌었습니다. 이 팟캐스트의 많은 청취자들이 잘 알고 있을 큰 프랑스 출판사입니다. Just like Silberberry emphasized Church Divisions 기본이라던 더 케이스 운이어 보사 플레버릭션의 화장에서 인수나 투자에 대해 연락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관심이 없으셨다면 죄송합니다. 1년 전 저는 PBX에 합류했습니다. PBX는 UA 금융 분야에서 초기 개척자 중 하나로 주로 게임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매달 20개 이상의 회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당 월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듣는 카나마이 뉴스 코리아 스프레드스트랜드 유럽 게임 컨퍼런스 서킷에서 꽤 활동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고 더 알고 싶으시면 꼭 오세요. 저는 게임스컴에 있을 겁니다. 이걸 언제 내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인사해 주세요. 로에시네와 쇼리가 성취자들에게 이번을 스타월 PBX 파트너 마케팅을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신용 한도입니다. 태그를 달았어요. 됐습니다. 소원이죠. 거지오라는 아마존 금융 파트너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 자쿱도 창립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우리 모두 창립자입니다. 이것은 창립자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아니요. 저는 단지 창업자로서의 현실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요?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 자쿱은 그 경우에 창립자가 아니에요. 저는 창립자입니다. 제가 앱을 하나 샀고 UA 자금을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와 이야기해야 할까요? 어떻게 적합한 파트너를 선택해야 할까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글쎄요. 아마도 그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주제인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물러서서 UA 금융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PBX를 시작했을 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UA 금융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매나무시 아니었습니다. 포센거치리아가 사람들에게 연락할 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이것이 폴렌 VC와 같은 것인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브랜드를 구축한 마틴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폴렌 VC와 같은 것이 아니지만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UA 금융이란 소비자 앱과 게임을 위한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비희석 자금 조달입니다. 금융 비전문가들에게 비희석이란 자본이 대출 형태로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는 요양.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돈과 이자를 돌려줍니다.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당신에게 그들의 회사의 일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프에게 회사의 주식을 주지 않는 건가요? PBX는 절대 당신의 회사 지분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항상 말하는 거야. 넌 정말로 돈을 위해 영혼을 팔지 않아.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팟캐스트의 청취자들도 아시다시피 사용자 획득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마테저와 함께 일하지 않는 한 말이죠. 정확히. 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더 어렵고 기업들은 상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그저 더 도전적입니다. 그룹브랜드와 이제 우리 이 분야에서 파는 간단한 규모의 엑시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측에서 모바일로 들어오는 성장 자본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수의 벤처 캐피털이 당신에게 2천만 달러 수표를 써줄 의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터키의 몇 안 되는 유망한 회사 중 하나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 느낌이 아니면 터키가 나올 때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여전히 돈을 조달할 수 있음기를 가지만 수시반적 창업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UA 자금 조달이 이러한 회사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 되었고 시장에 그 공백을 메우게 되었습니다. UA 자금 조달은 회사들이 확장하는 데 매우 자본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필요한 만큼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필요 없이 올해 2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 같으니 한 번에 모금하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2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500만 달러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 이제 당신은 2천만 달러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벤처 캐피털에 그냥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그 부분을 당신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작동해요. 네, 대신 그들이 주식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을 자금 조달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제 첫 번째 초기 시장이 지마크의 버그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거래를 20건 이상 했고 솔직히 말해서 다음 달 정도에 10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베스트게임의 보고서를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PBX가 그 보고서를 자금 지원하거나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훌륭한 보고서입니다. 그 슬은 시장이 2027년까지 2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틀리길 바라고 더 높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UA는 힘들어요. UA는 최소한 8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이후로는 계속 침체 상태였어요. 만약 누군가 있다면. 정확히 네.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근데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아마도 그는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옵션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번 주에 누군가와 실제로 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우리는 출판사를 찾아야 해. 우리에게 마케팅 문제 또는 마케팅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케팅 질문이란 게 보통 돈 문제 같은 건가요? 네, 둘 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프로젝트의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UA 자금의 단점 중 하나는 게임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임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썸출 렌치를 빌리우스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글로벌 렌치에 바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몇 개월, 예를 들어 6달, 12달 어떤 기간이든 간에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판이 끝났다고 말하거나 출판보다 100%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각 회사의 다른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UA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점까지 자력으로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벤처 캐피털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벤처 캐피털 자금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성장 자본 조달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옵션보다 100%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주식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세부사항의 숨은 함정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출판사 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누가 새로운 것을 봐야 하나요? 아니 하지만 그게 큰 차이점 중 하나야. 하지만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접촉하는 회사들이나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미 그 지점을 지나서 우리는 그 긍정적인 ROI 캠페인을 봐야 해? 아니면 누군가가 그래 우리는 훌륭한 게임이 있어? 왜 우리에게 2천만 달러를 빌려주지 않겠어? 우리가 그 돈을 쓸까요? 그게 대화의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게임이 있어요. 우리는 로에이스가 있습니다. 너 예전에는 팟캐스트에서 말하곤 했죠. 만약 돈을 찍어내는 게임이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세요. UA를 할 줄 안다면요. 왜 퍼블리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네, 위기가 세금을 지원하는 길드론 정시 안조가 병원의 주 상태입니다. 소프트 런치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입증된 이 상승 곡선과 입증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에 더 많은 연료를 추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로아스 코트와 그리고 그것이 DJ가 여기 있었을 때 지난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훌륭한 에피소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가지고 있고 코어트 기준을 충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저는 꼭 PBX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네, 너무 늦었어. 안 돼, 안 돼. 저희는 보통 월 100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월 200만 달러까지의 회사들과 주로 일합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월 수백만 달러까지 규모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최대 고객은 월 4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1억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 그거 꽤 멋지네요. 그러면 왜 지금 기사를 쓰는 거죠? 지금 PBX는 이제 새로운 회사가 아니니까 시장에 나온 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올바른 UA 금융 파트너를 선택하는지, 왜 지금 그것이 흥미로운지. 네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여러분도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시장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펀드 발표를 받아서 인파에서 PBX 모자를 벗고 말하자면 이는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PBX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회사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하셨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은 분명히 가격과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조건 측면에서 출판사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기사를 쓰게 된 진짜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몇몇 다른 창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이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 돈은 돈이고 결국에는 가장 싼 가격을 선택할 거야. 그게 내가 신경 쓰는 전부야.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제 수십 건 이상의 거래를 해보니 그 사고방식은 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약간의 좌절감 속에서 이것을 정리했고 그것이 블로그 게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에게 그렇게 말했던 창업자와 우리는 결국 그와 함께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당연히 말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거래를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것은 정말로 그 기사는 만약 당신이 우리가 쇼노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기소는 휴민 베이스를 위한 홍보가 아닙니다. 제 창업자가 자금을 고려할 때 PBX든 다른 곳이든 생각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바이오제프, 제 생각에는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 업계를 교육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 공유에 큰 공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해외비 다양한 수제화 테덴시 정보를 이루고 있는 신선지 교육발습들이 그들은 두다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PBX이든 다른 곳이든 적어도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뭐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네, 우리는 제프가 당신의 주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되었어요. 제프가 처음에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그게 질문이었나요? 당신의 청중 정말 당신이 나를 우리는 내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항상 이런가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당신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사람들이 이 일에 들어가면서 가지게 될 질문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정이 비즈니스 모델로서. 알다시피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사업 모델로서 어떻게 작동하냐면 우리는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네,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네, 정말 간단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가요? 다른 건 없나요? 아니면 당신이 말해주세요. 은행이야 친구. 은행이야. 우리는 자본의 출처가 있고 자금 제공자가 있으며 그런 다음 돈을 빌려주고 그것이 돌아올 때 이자로 수익을 얻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요점이에요, 본질적으로. 네, 하지만 이제 대해 말하자면 왜 낮은 이자가 더 좋지 않은가요? 왜 안 되는지.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은 일일이 만나서 자리에 와서 여러분 모든 게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이 같다면 근데 솔직히 이자가 낮은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 가격 책정은 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펀드가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매우 정교하지 않은 창업자들에게는 사실상 꽤 불투명합니다. 그게 야쿠브입니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네, 그래서 다른 금리를 비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일은 각 제안에 대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제가 야쿱,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걸 봅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게요. 비교를 할 때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IRR이란 것은 약간 전문적인 금융 용어이지만 비교적 간단한 엑셀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자본이 실제로 반환되는 시점을 반영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 대출에 대한 10%의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첫 번째 달에 10%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대출에 대해 10%의 이자를 청구하지만 10번째 달에 이자를 지불하는 다른 대출자가 있는 경우 동일한 금액의 이자를 지불하지만 첫 번째 달의 유효 내부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을 비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연습을 하고 나면 어떤 옵션이 가장 저렴한지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페이지에 있는 숫자만 보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주의할 점은 다양한 제한에 따라 지불해야 할 총 이자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대출 기관이 최소 인출을 요구하거나 예를 들어 매달 그들을 통해 당신의 지출의 100% 또는 70% 어떤 비율이든 자금을 조달하도록 요구할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다른 대출자는 어떤 달에는 제로를 가져가도 되고 어떤 달에는 원하는 비율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줄 수 있지만 유연성이 적은 대출자는 실제로 자본을 강제로 가져가게 하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 드로 뭐였죠? 중간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인콜. 네, 이게 무슨 뜻이죠? 갚는다는 게? UA 금융이 작동하는 방식은 매달 일정 금액의 자본을 요청하거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용시설을 마련하고 우리가 말파 게임스에 2천만 달러의 시설을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할 때 우리는 2천만 달러의 수표를 작성하여 말파 게임스에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그들이 와서 우리가 200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중 150만 달러를 지원해 주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150만 달러를 송금하고 그 돈을 시간이 지나면서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PBX의 경우 우리는 매우 유연해서 어느 달이든 0%에서 80%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본을 관리하는데 완전한 유연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에는 IOPS를 하지 않았고 많은 수익이 들어오거나 구독 갱신이 많아서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의 자본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모델들 중에는 우리가 자금을 줄 테니 매달 당신이 쓴 금액의 100%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숨겨진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들이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 마치 아니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시작은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부담하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건 좋게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돈을 써야 해요. 기본적으로 돈을 써야 해요. 아니요, 거기 이 경우에 돈을 빌려줘야 해요. 이게 2020년의 문제예요. 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당신이 얼마나 쓰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만 달러를 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0만 달러를 주고 나서 알고 보니 페라리를 샀고 사용자 획득에 50만 달러를 썼어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마치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거래 완 네, 괜찮아요. 악의육에 대하 잠깐 언급할게요. 숨겨진 수수료를 조심하세요. 예를 들어 설치비나 환불 불가 법률 수수료, 시설 폐쇄 수수료 같은 것들이 추가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500달러의 설치비가 있다고 해도 비율로 보면 5%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IRR을 계산할 때는 차이가 있죠. 마지막으로 SaaS 도구와 같은 번들 제공에 대해 말하자면 자본을 도구 사용을 위해 받는 경우라면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도구인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좋거나 저렴한 대안이 있을 수 있으니 특정 요율을 제공한다고 해서 묶여 있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강제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숨겨진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다른 장애물이 있나요? 그래도 제가 주로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시장 성숙해지면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창의적으로 해보자고. 다른 모든 것처럼 은행처럼 그들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추출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네, 제가 UA 모자를 쓰고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는 이 팟캐스트에서 마티아가 이야기할 때 들었던 것처럼 상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종류의 게임을 가장 많이 금융 지원하나요? 특정한 트렌드가 있나요? 아니면 선호하는 상환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거기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어서브는 캐테고리 대회에 중립적입니다. 저레그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우리는 머지 게임을 정말로 좋아해서 머지 게임에 자금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어떤 게임이든 우리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로에스 성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회수에 관해서도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현재 게임이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지를 보고 로이스 곡선을 살펴보고 세제의 분석과 마법 같은 것을 모두 실행한 후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회수 기간을 설정합니다. 펠릭스,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내 데이터를 PBX 람대에 입력하면 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자, 농담은 그만하고 제프, 너가 시설을 2번 언급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 네, 그게 제가 묻고 싶었던 다른 단어였어요. 그게 웃긴 방식이네요. 이 시설은 기본적으로 신용 한도와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적 신용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 멋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퍼센티지 대신 기준 포인트 같은 것들. 그리고 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전혀 모르는 멋진 심리학 용어도 던질 수 있어요. 이런 대화를 하는 건 아주 쉬워요. 예전에 이 구에서 한번 죄송합니다. 몇 가지 말을 던져볼게요. 시설 크기는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돈을 배정한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맞지? 제가 시설 크기라고 말할 때 제가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어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신용 한도입니다. 맞죠?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한 달에 $3,000를 UA에 쓰고 있다면 우리는 좋아, 여기 $1,000만 있으니 원하는 대로 써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200만 정도의 신용 한도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파트너를 선택할 때 그 파트너가 당신과 함께 그들의 시설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제약으로 하고 싶으면 이런 시설을 마련하는 전체 과정을 거친 후에 신용 한도에 빠르게 도달하고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그것을 확정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5,000만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이 그 자금의 10% 또는 20%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들은 아마도 당신이 갖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 정도 돈. 자신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그들의 펀드에 대한 큰 미공 도출, 대출 기관을 변경하는 것. 사람들이 카운터만큼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닫기 전 미지급 잔액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대출 기관을 변경하는데 시간, 법률 비용, 운영상의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것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잘 나가는 창작물이나 긍정적인 성장을 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소규모 대출업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10년 전 금융을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듣지 못한 용어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세이프 시설이라고 말할 때 저는 알겠어요. 방금 옆길에 있는 저장 시설을 닫았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네. 말이 되네요. 대출자들은 모든 복잡한 버전을 빼면 기본적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주택담보대출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더 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건 정말 좋죠. 만약 당신이 그런 걸 원한다면 말이죠. 그게 제가 이 모든 것을 접근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장하고 싶으니까요. 그냥 알다시피 어떤 네.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안 돼도 되네. 그리고 나서 마치 천장에 부딪히고 갑자기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축소해야 할 때가 오나요? 왜냐하면 분명히 일이 일어나니까요. 네. 하지만 단지 모델링이 기반해서 대출을 덜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네가 충분히 유연하지 않다면 그걸 할 수 없어. 네. 만약에 강제로 빌려줘야 한다면 그건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그때 모든 가이리치 영화가 제 눈앞에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우리가 현상금 사냥꾼을 보내죠. 아니요, 제 생각에는 기업에는 약간의 미묘한 조심이 있습니다. 모든 대출 기관은 위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그들이 체결하거나 재체결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그들이 감수하려는 총 노출과 회사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또 S의 경우 또 D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임계 성장 곡선을 설정하고 그들이 그 임계 성장 곡선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그 임계값 중 하나가 위반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다른 대출자들이나 경쟁자들 중에는 계약서에 그런 임계값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더 나아 보이는데 미안해요 PBX 그게 더 좋아 보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가이리치의 사람들을 보낼 거야. 희망컨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신체적 해를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피아가 아니야, 야쿱. 저는 그것이 차용자로서 당신에게 많은 알 수 없는 위험을 추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자의 위험 통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다양한 상환에 얼마나 편안한지 모른다면 당신의 상환 기간이 예를 들어 4달에서 6달로 늘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의 성장 곡선에 따라 완전히 편안할 수 있지만 대출자가 어떤 이유로 그들의 위험 모델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자금을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모습이 가능한가요? 오늘도 트랭크로 계획은 명시되지 않는다면 많은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도전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쌍미 타워베이트가 내가 결례를 변경하는 아주 평평하게 하지 마라. 내라고 말하는 게 들리는 것 같아. 제가 듣고 있는 것에서 그것은 제가 프론티어 에지의 진호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만약 당신이 UA 매니저이고 유보상형 UA 네트워크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많은 질문을 해야 하고 당신은 통합해야 합니다. 마치 정말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모든 파트너에 대해 배경 조사를 정말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잠자리에 들기 훨씬 전에 해야 하나요? 프린 토렌처럼 스케치를 저는 눈도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입장에서 약간 흥미로운 견해일 수도 있고 약간 뜨거운 의견이라서 약간 매운맛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원칙으로 항상 인센티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대출자가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그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돈을 버는 사업에 종사하기 때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유인하고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손실 유도 상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6달 동안 여러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 회사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경쟁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미래의 스캔시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출판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출판업은 대출업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남기는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게임을 소유하고 출판하면 UA 자금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것보다 수익이 100배는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가상의 예시이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출판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서 대출자가 아니야. UA 금융 계약을 사용하여 퍼블리셔와 함께 작업을 시작합니다. 퍼블리싱 계약이 아닌 UA 금융입니다. 월 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지출을 늘립니다. 당신의 게임이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당신은 신용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 한도를 늘리고 싶습니다. 300만에서 1000만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신용 한도를 늘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은 꽤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미지급 부채가 있기 때문에 다른 UA 자금을 얻기가 아마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회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당신의 대출자가 벤처 캐피털이라면 우리는 많은 벤처 캐피털이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많이 보거나 들었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벤처 캐피털이 아니라는 것은 즉 그들이 당신의 자본 테이블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독점 데이터를 잠재적 경쟁자를 자금 지원하는 사업에 있는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마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벤처 캐피털이라면, 즉 당신의 투자자 중 한 명이라면 이 상황은 좀 더 미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의 자본 테이블에 있는 사람에게서 비이석 자본을 받는 것이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 대해서 당연히 이석시켰습니다. 창업자들에게 이걸 듣고 있다면 사실 그건 나쁜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신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이미 이사회 의석과 회사 내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와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당신에게 부채 지렛대를 가지고 있을 때 말이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리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당신의 이익과 그들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각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요,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일은 그들이 당신에게 추가적인 지렛대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 그 회사가 앱 회사이거나 분석 도구를 판매하는 회사라면 저는 이 사업이 실제로 대출 사업에 얼마나 전념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슬세 그들이 단지 당신을 SaaS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UA 금융에 뛰어들고 당신을 고객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잠재적으로 낮은 금리로 소액의 자본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면,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과 함께 성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SaaS 고객으로만 두려는 것이라면 저는 그 상황을 조심할 것입니다. 시장에 여전히 존재하는 다른 예시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 이 분야에 진입하는 어떤 회사도 나쁜 의도나 그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를 해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항상 조심하고 인센티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제가 고객과 함께 했던 재미있는 예를 하나 말해도 될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약 2년 반 전이었습니다. 중재 제공자였는데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아마도 누군지 아실 겁니다. 제가 일하던 고객은 중재 플랫폼에 머무르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 네트워크의 다음 6달 동안의 예상 수익을 UA 플랫폼에 사용하면 6달 동안의 수익을 지급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6달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 거래를 다시 해서 항상 중재 플랫폼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예를 봤고,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당신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공간에서 나쁜 행동을 한 회사들은 그냥 다른 사업을 이용해서 사업을 구축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게임 산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확히. 그리고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다른 곳보다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하고 위험을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것들이죠. 알다시피 저는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업계에 들어오고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제 고객 중 일부와 이야기할 때도 그들은 매우 놀랍니다. 아, 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몰랐어요.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선택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또는 이런 옵션이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과 가능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제 관점에서 보면 전체 공간이 매우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출판 관련된 모든 것을 보더라도 제가 보고 몇몇 고객들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요즘은 출판사들이 마케팅 분석 기계 역할을 하는 대신 팀들에게 거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5년 동안이든 뭐든 항상 UA가 필요하다고 해서 출판사를 찾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는 제가 훨씬 더 개발자들과 함께 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복권을 지원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수백 개의 프로토타입을 출판사에 보내던 시절은 기본적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네, 그게 뭐냐면 미안해요. 갑자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제프, 당신이 언급한 마지막 예시 그게 진짜예요. 사앗 회사가 이런 종류의 대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여전히 회사의 우선순위는 사앗 회사로서 당신을 고객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건 정말 나쁜 건 아니야. 생각해봐 마치 그렇죠? 네, 나쁜 방법은 아니죠. 꽤 괜찮아요. 꽤 영향해요. 네, 아니요. 회사에게는 그렇지만 개발자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개발자에게는 실제로 유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센티브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들이 장기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당신과 함께 확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하지만 이미 회사와 협력하고 있고 그들이 매우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지만 왜돈 이런 절대 사다리에서 이건 정말로 최악 중 하나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 제가 만약이 아니라 저는 창립자인데 제가 실수하고 일이 잘못되면 저와 함께 위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왜냐하면 그게 꽤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중요해질 때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정말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상황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돈을 다시 벌면 이자를 얼마나 부과할 건가요? 하지만 그들은 만약에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잠깐 좀 금융에 대해 널디하게 될 것 같은데 대체로 말하자면 대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담보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무담보 대출입니다. 썰아이버리 그 중연 받던 대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PBX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는 대출이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자금 조달 기간 동안의 코호트에서 나오는 수익에만 기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코호트의 수익이 우리가 빌려준 돈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그 회사에 네 밖을 썼다. 제가 보이던 제안 중에는 회사의 자산으로 완전히 보장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그 대출자가 자금을 지원한 코호트가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은 실제로 법적으로 그들을 상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대차대조표의 현금으로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대출자는 당신을 파산시키거나 회사를 인수하거나 법적으로 돈을 회수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자 남자들. 네, 그것은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 왜냐하면 저는 항상 반대 입장을 취하거나 양쪽을 다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 분야에서 매우 획득한 사람들과 이야기했는데 만약 그들이 코호트에 대해 충분히 자신이 있고 충분한 현금 버퍼가 있다면 더 저렴한 자금을 얻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실제로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위험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다른 가격 구조를 비교할 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고객들이 저에게 와서 XYZ에서 더 저렴한 제안을 받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게 당신들보다 더 저렴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부 사항을 파고들어 보면 그건 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가격과 경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네, 위험은 계산되고 그래서 네, 만약 누군가가 그 길을 가고 싶다면 저는 그게 완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단지 그들이 처음부터 감수하는 위험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제프? 만약 시나리오 하나가 발생해서 당신의 동료들로부터 받은 무담보 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당신이 손실을 입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PBX에서 특히 코호트가 상환하지 않으면 보통 우리 자금 조달 기간 동안 코호트 간에 교차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에서. 그래서 상환한 코호트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알다시피 교차 담보 놀라워요.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하지만 예를 들어 모든 코호트가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지불하고 무슨 일이 생겼고 그것이 터졌다면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로 약간 전환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또는 다른 집단. 네, 그게 이해가 되네요. 그건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제 말은 아니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마도 평균보다 낮은 젠장 담보가 없는 대출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지렛대가 낮아지는 것 같아. 다시 말해서 부자 남자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네,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마치 좋아. 그래서 스파이 파이낸스 부자 남자들 없어.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정말 예를 들어 요즘 뭐 5%나 7%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신용카드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25%를 부과할 거예요. 이게 사실 완벽한 예시죠. 완전히 다른 상품이고 완전히 다른 가격 책정이에요. 너는 그래서 IY 제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내 말은 그게 거의 평판으로 내려왔어. 하지만 그게 여전히 돈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게 정말로 중요해. 펠릭스가 방금 말했듯이 만약 그게 고급 금융이라면 가이 리치의 친구들 같은 건 없어. 이 기타 그는 금융 쪽 사람이야. 이건 검은 형태인 것 같아. 네, 맞아요. 공정해요. 그는 같은 반 출신이에요. 가이 리치의 편에 서세요. 가이 리치는 죽었습니다. 저는 펀드의 명성이나 펀드를 얼마나 잘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자들이 주식 라운드를 진행할 때 이 시점에서는 당신이 돈을 받는 벤처 캐피털을 잘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누구를 지원했는지, 그들이 투자한 회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치를 더하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합니다. 파트너가 이 사회 멤버로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함께 일하기 정말 성가신가요? 아니면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좀 성가신가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이런 배경 조사를 받나요? 그런데 그냥 친구를 위해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 알아보세요. 우리는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 거래 발표를 내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경우 사람들이 우리와 계약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이야기하도록 권장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제발 우리가 함께 일했던 창업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이 무엇에 뛰어드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대출업체와 거래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심지어 주식 투자자와 비교해도 당신의 삶을 꽤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참고할 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가능하다면 그들과의 협력을 중단한 회사들의 추천서를 요청하세요. 이 산업은 상당히 초기 단계에 있어서 아마도 맞아요. 세상은 좁아요.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주식 투자자들이 당신의 삶을 꽤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확실히 제 말은 당신도 배경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나쁠 것 같아요? 신용계약은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줄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갚을 것입니다. 와 같습니다. 우리는 컨퍼런스에서 하이파이브를 할 것이고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질 때 우리의 로웨이스가 30% 하락했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회사를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그들이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있을 때 이 시점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마지막 포인트는 사용의 용이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겠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이야? 이것은 조금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당신은 이 과정이 가능한 한 매끄럽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한 그리고 주어진 지역부를 주지 않도록 하세요. 지원해주면 PBX는 회사로 구조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을 소유합니다. 우리는 내부 기술, 내부 도구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PBX 람다를 언급하세요. 하지만 모든 과정이 매우 매끄럽고 제품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스프레드시트를 오가며 실제로 얼마나 썼나요? 광고 네트워크에서 영수증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시 아무렇사 마시미스 부드럽게 그릇을 지물치면에 부담을 주지 않았거냐 자신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조금 모호하지만 전체 과정, 즉 조건 시트를 협상하는 것부터 문서까지 모든 것이 정말 매끄러워야 합니다. 알다시피 다루기 쉬운 것처럼 말이죠. 알다시피 제 생각에는 여기서 후속 질문은 거래 속도에 관한 것 같아요. 맞죠? 당신이 참여했던 가장 빠른 거래와 가장 느린 거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장 빨리 성사한 거래는 아마도 4주 정도입니다. 아마도 4주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느린 것은? 제가 그 회사를 처음 만난 날부터 우리가 그들의 자금을 지원한 날까지는 4주였습니다. 가장 느린 경우는 몇 달 동안 끌어온 거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쪽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마치 그냥 협상하는 거죠. 그건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흥미롭게 해줘. 그래. 회사로서 100%. 네. 말씀하신 큰 거래에 대해 꽤 궁금해요. 여기서 가장 작은 거래는 무엇인가요? 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가장 낮은 한도. 우리는 하면 다렉 슬립만 달러 20걸 루출하고 한 6개월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규모에서 고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더 큰 규모와 더 많은 코호트를 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연필을 깎기 시작할 수 있는 이 임계값의 낮은 쪽입니다. 알겠어. 그래. 야콥, 너는 아직 창업자로서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친구를 위해 묻는 거야. 알지? 샤이트를 위해서 에어치아스가를 위하는 거예요. 아이코런.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은 창업자들, 심지어 작은 창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어요. 무엇을 마지막 생각이나 주요 교훈은 무엇일까요? 창업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저는 당신과 대출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딕션 와키코로이투 배는 시설하기스건을 연당할 땐 그들 딕션과 함께 확장할 수 있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에 당신이 한 달 만에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그들이 조금 더 천천히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한다면 아마도 그들이 당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제대로 구조화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 과정을 새로운 신용카드를 여는 것처럼 대하지 마세요. 무명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주식 모금처럼 대하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평판, 그들이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고려하세요. 그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꼭 이야기하세요. 추천서를 요청하고 그들이 누구와 일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산업은 작아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UA 자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저와 대화하는 데 열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든 아니든요. 네, 저는 펠릭스는 이런 질문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모두가 주의해야 할 3가지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금융 파트너와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3가지 경고 신호요? 빌려주기 전에. 그것은 제게 가장 큰 경고 신호처럼 들립니다. 네네네. 그들 옆에 깡패들이 서 있다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이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계약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팩토링 계약이고 그들이 당신의 애플과 구글 계정을 인수한다면 그건 괜찮을 수 있지만 그건 단지 다른 유형의 자금 조달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사항들, 예를 들어 가격 책정에 관한 것들, 숨겨진 수수료 같은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당신이 지불하는 실질적인 이자 계산에 넣으세요. 또 다른 경고 신호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들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시설 규모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낮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한 달에 50만 달러까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이상 커지면 확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자금 규모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을 결승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를 쓸 때 다른 사람과 일하고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를 쓸 때 또 다른 사람을 찾고 2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쓸 때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을 찾아서 다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알다시피 그 기간 동안 일하고 싶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위험평가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네, 맞아요. 렉처리 격에서 이익, 지금 있는지 불이익,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하는지 처리인으세요. 멋지네요. 제이콥.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잖아요. 물론이죠. 물론 저는 확실히 무담보 대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쇼노트에 꼭 넣을게요. 그리고 당신의 세부 정보도요. 그래서 여러분 제프와 대화하고 싶다면 그가 여러분의 사람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저만큼 마치고 마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랫동안 청취자였어요. 당신에게서 교육을 받게 되어 기대됩니다. 물론이죠, 당신을 맞아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슬랙 채널에 가입하세요. 질문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란에 남기시거나 슬랙 채널에 가입해서 다양한 것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